자, 서울시장 선거는 잠시 뒤에 좀 더 알아보고요. 전국 상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 준비했습니다. 자, 전남 광주시장 선거부터 알아보죠. 당선인입니다. 민형배 후보가 79%로 당선 딱지를 붙였습니다. 자, 부산시장 당선인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0.6%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로 가볼까요? 대구시장 출구조사에서 접전 붙었던 곳인데요. 추경호 후보가 53.9%로 신분이 당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장 박찬대 후보가요 53.6%로 당선됐습니다. 대전시 허태정 후보가 53.5%로 당선이 됐습니다. 울산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욱 후보가 48.7%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당선됐습니다. 세종시장 조상호 후보가 61%로 당선됐습니다. 자, 경기지사 추미애 후보가 55.1%로 당선됐습니다. 강원지사 접전이었는데요. 우상호 후보가 51.6%로 당선됐습니다. 충북지사 충북에선 신용한 후보가 54.7%로 당선됐습니다. 자, 전북지사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요 51.3%로 당선됐습니다. 자, 이철우 후보,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요 67.2%로 일찌감치 경북지사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지사 위성곤 후보,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3.1%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체 상황 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당선,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초접전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곳을 지금 당선 확정 지었고 국민의힘은 2곳을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3곳 더 당선인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양태정 대변인님. 보면은 양태정 부위원장님, 지금 보면 16개 중에서 11개 한 곳 정도는 민주당 여권이 가져가는 걸로 당선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방 권력까지도 여권이 좀 가져가게 되면서 국정 운영에 좀 탄력이 받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이제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그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제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6대 개혁 드라이브 그러는데 아무래도 수월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당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뭐 민주당이 15대 1, 뭐 14대 2까지 조금 그렇게 좀 여유 있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근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아직 한 2-3 군데 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이나 충남, 경남 같은 지역에서 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만에 하나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완전한 승리라고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선거 개표 상황 지켜봐야겠지만 김기용 대변인님, 지금 보면 첫 번째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권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1년의 어떤 그 정권 운영에 대한 시험대가 됐었는데, 성적표로 봤을 때는 좋은 성적표,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보다 민주당의 정권 안정에 유권자가 더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집권한 쪽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수결로 다수를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본인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재보궐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하면 5석을 잃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겼다 평가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말했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 보기에는 보다는 일정 부분 제가 볼 때 견제는 하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국정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진 집권 여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직전 지방선거 당시와 이 권력 지형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2년 지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17개 광역단체 중에 12곳을 국민의힘이 휩쓸었습니다. 지방행정의 권력을 당시의 여권이 다 가져갔는데 지금 보면 4년 만에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2년 지방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당시 상황 저희가 비교해봤는데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26년 지방선거, 이번 9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1위인 후보들까지 저희가 합쳐서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자, 4년 전에는요. 민주당이 5곳을 가져가는데 그쳤지만 자, 4년 뒤 올해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현재까지 스코어로는 13곳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지방선거라는 게 4년마다 이루어지고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대로라면 지방선거가 정권 초에 있지 않고 정권 중반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그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1년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치러진 3번의 지방선거가 모두 정권 심판론보다는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김기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13대 3이라는 숫자, 여기에 민주당이 너무 오만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서울시장 개표 결과도 남았지만 네.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민주당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압도적인 승리로 가지 않았어요. 패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패한 지역을 보면 불과 5%포인트 안의 차이로 진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비록 이 전체적인 결과는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오만하거나 독주하거나 폭주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음도 함께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 그게 계기가 됐다고 봐야겠죠.